요즘 저는 어리지만 듬직한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 집 일을 봐주는 아이인데요. 그와 있었던 일 살짝 고백해 볼게요.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리 집은 무척 부유했어요. 시골에 땅도 많았고 으리으리한 2층 양옥집에서 살았어요. 식구는 많지 않았는데 우리 집 일을 해주는 가사도우미 아줌마, 정원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 그리고 잔심부름을 해주는 청년이 있었어요. 철이 들고 나니 아빠는 규모가 큰 회사의 사장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렸을 적 제 취미는 집 앞마당에서 벌레 잡으며 놀기, 잠자리에 들기, 전 명작 동화 읽기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외동딸이 외로울까봐 잘 알고 지내는 친구분들의 가족을 자주 초대했어요. 날이 좋을 땐 정원에서 가든 파티를 열고 겨울엔 스키장도 같이 다녔죠. 부모님은 잘 알고 지내는 집안의 아들과 저를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셨다고 하셨죠. 아버지와 사업을 같이 하는 분의 아들이었는데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어른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고 하시니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오빠와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 오빠가 집에 놀러 왔고 어색하게 눈 인사만 나눴죠. 그 오빠는 예쁜 선물을 포장해 와 수줍게 주고 갔고 저는 고개만 숙인 채 선물을 받았어요. 어색해서 제대로 눈도 못 맞췄네요. 대입 시험을 보고 대학에 합격했고 그 오빠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약속대로 우린 약혼을 했어요. 부모님은 이제 자유롭게 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 오빠는 제게 참 잘해줬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으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죠. 그 오빠에게 정이 들 무력분대를 갖고 저는 흔한 미팅도 거절했습니다. 학우들은 왜 미팅을 하지 않냐고 부담 없이 나가자고 설득했지만 이미 약혼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친구들은 하긴 너처럼 예쁜 애가 미팅 나가면 남자들 시선이 너에게만 쏠릴 텐데 안 나오는 게 낫겠다. 하지만 기회는 많으니 포기하지는 말고 있어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휴가를 나온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너무도 무심했어요. 오빠는 오래 버텨주지 못하고 사흘 만에 하늘나라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약혼자를 잃은 슬픔에 친구들과 연락도 끊고 두문불출했어요. 가을 학기가 되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밝고 명랑하던 저는 한참 동안 약혼자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힘들게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충격도 컸죠. 사업 파트너로 한 집안이 되길 바랬는데 아까운 생명이 떠났으니까요. 젊고 잘생긴 아들을 잃은 그 오빠, 부모님을 만나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좋은 시부모가 될 자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마음 정리되면 더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하라며 저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를 만날 수 없었어요. 제 외모와 집안 배경을 보고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살다가 세상을 알게 되었죠. 다시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 다짐했고, 아버지 사업장에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꽤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것은 비밀로 했어요. 인턴 사원으로 소개했고, 회사에서는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사원 대리로 진급하면서 내노라 하는 엘리트 사원들에게 대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남자 있으면 편하게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회사에 입사할 정도면 어지간한 스펙 이상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콧대가 그렇게 높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나무라다가도 남자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회사 일을 돕거나 우리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역할을 하는 일명 집사 같은 일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예전부터 후원하시던 아이였어요. 저보다 5살이 어렸고요. 머리가 영특해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요. 아버지는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요. 심성이 고운 아이라 아버지 곁에 두고 싶다고 하셨고, 부하 직원이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이 좁아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셨고, 그는 그곳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는 참 착했어요. 형제 없이 자란 제게 남동생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인정 많은 부모님은 그를 무척 사랑하셨고, 잘 키워서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끌어올려줄 계획도 세워두셨어요. 저는 그에게 우리 집사님이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는 명석한 머리로 빠르게 회사 일, 집안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그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게 컸어요. 그가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연예인 보듯 뒤돌아볼 정도니까요. 저렇게 작은 머리에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네. 진짜 잘생겼다. 비율 봐 하고요. 그는 그런 시선을 은근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울릴 만한 집안의 여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아직 20대 중반인데 자유롭게 연애할 수도 있지.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매일 보는 그는 공기 같은 존재였는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휴가를 보내고 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고 골절상을 입은 아버지를 극진하게 간호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속이 꽉 차고 듬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동안 그는 우리 집 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우리 집 개인사를 다 알지만 함구하고 있는 믿음직한 존재로 여겼을 뿐 남자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날 고생했다며 그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저도 그에게 상을 주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에 데이트도 안 하고 우리 집 일만 해주니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같이 영화 볼까? 제 말을 들은 그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이상하게 심장이 구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는데 참 재밌는 녀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미팅, 소개팅 하느라 시험을 망친 적도 있었대요. 그렇게 놀아보니 후원해 주시는 사장님 부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뒤로 마음 잡고 공부했다는 그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고 용기 내서 연락해 봤죠. 잘 들어갔어.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 푹 쉬어, 누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예전 그 오빠의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차를 오래 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집에서 먼 장소를 선택했어요. 감사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몸을 더 상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남들은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당사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와 새로 하는 모든 일은 새롭고 재밌었어요. 마음도 편해졌고요. 우리 사이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지난 여름에는 저희 부모님이 둘이서 다녀오라고 리조트를 예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그와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는 사장님의 딸과 연애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우리 집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췄어요. 여행길에 자동차 연수도 해줬고요. 두려움을 깨야 더 큰 세상이 보인다는 그의 말을 믿고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배려심 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싶네요.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와 좋은 인연이 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